저희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김정현 선생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죠. 어르신의 네. 근골격계 질환과 네, 관련해서 네. 조금 주로 호소하시는 것이나 아니면 네, 네. 주의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그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근력이 약해지고 또 이제 많이 쓰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닳고 퇴행성 변화들이 일어나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안 아픈 곳이 없다라고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네. 진짜 뭐 어디 아프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정말 어느 날은 제가 어디가 진짜 이제 아픈 곳을 내가 다 보겠다. 라는 생각으로 아픈 곳에 내가 다 침을 놓겠다라는 생각으로 뭐 이렇게 여쭤봤는데 진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안 아픈 데가 없는 정말로. 네. 그만큼이나 다들 이제 힘들어 하시는데 이제 이게 힘든 것도 있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내가 혹시나 이렇게 뭐 잘못되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들도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를테면 그냥 조금만 관리하고 운동하고 이러면 될 건데 이건 내가 수술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걱정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좀 그런 것들 대표적인 몇 가지들 좀 짚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좀 이제 가장 많이들 겪으시는 게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이제 본 환자분들 중에서는 협착증 환자들이 제일 많으세요. 척추? 네,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냐면은 척추 사이 공간이 좁아지면서 이제 척추에서 신경이 나오는 그 길이 이제 눌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경 눌림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젊었을 때 이제 그 디스크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비유사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건데 이제 협착증 같은 경우에 좀 독특한 어떤 몇 가지 이제 그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이제 파행이라고 해요. 간헐적 파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걷다 보면은 내가 너무 이제 힘들고 아파서 이제 쉬어야 돼요. 근데 쉬면서 이렇게 쪼그려 앉아서 쉬면은 척추 뒤에가 이렇게 이제 벌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신경 눌렸던 것들이 싹 풀리는 거죠. 네, 그래서 다시 좀 쉬고 나면 이제 내가 또 걸을 만한 건데 그러다가 또 좀 걷고 나면 다시 이렇게 힘들어지는. 그래서 내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쉬어야 되는 것들이 점점 더 이게 내가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좁아지면 그게 점점 진행이 되는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협착증의 큰 특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들에도 불구하고, 이런 증상에도 불구하고 협착증이 아니라 주위 근육들에서 신경이 눌려서 나타난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은 좀 심해지기 전에 이제 치료들을 하면서 내가 또 관리들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이제 퇴행성 디스크, 이제 디스크 자체가 젊은 사람들은 디스크가 터지기 쉽다면 노인들, 어르신들은 이 디스크가 탈수가 되고 탄성들이 적어져서 그러면서 이제 딱딱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충격을 흡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통증들도 많이 있고요. 뭐 그리고 이제 목 쪽에서도 그러니까 허리, 목 이런 척추 쪽에서 그런 이제 협착과 디스크, 퇴행성 디스크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고 어깨 쪽에도 많이들 문제들이 생기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50견, 그러니까 50대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해서 하는데 사실은 그 전에도 많이 나타나요. 그 후에도 많이 나타나고 50견 같은 경우에도 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어르신들이 또 어깨 아프다 그러면 다 50견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50견 외에도 뭐 그냥 단순히 어떤 근육의 문제, 근육의 긴장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이제 근육의 긴장을 더 넘어서서 회전근개라고 하죠. 어깨를 감싸고 있는 근육군의 그쪽에 이제 염증 또는 심해졌을 땐 파열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목을 더 넘어서도 뭐 이제 건염, 석회화 건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내가 어디가 불편하냐 이거를 내가 미리 진단을 하지 말고 내가 여기가 불편할 때는 가까운 한의원이나 아니면 가까운 의원을 가셔가지고 검사하고 하면은 또 생각보다 쉽게 낫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플 때는 쉽게 좀 치료를 받는 것들을 이제 권장을 드려요. 근데 이제 아프기 전에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사실은 이 병들이 결국 원인은 별로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뭐 이게 디스크건, 협착이건 아니면은 뭐 퇴행성 어떤 변화건 간에 원인들은 결국에 내가 그만큼 많이 쓰고 제대로 쉬지 못하고 그리고 근력이 약화돼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노인들한테 저는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잘 쉬세요. 보면은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아프고요. 나이가 60이 넘은 내가 뭔가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안 아프기가 쉽지 않죠. 근데 이제 뭐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일을 안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럼 왜 이렇게 아파요? 이거 왜 지난주에는 괜찮았는데 왜 그래요? 라고 하면은 손주들이 놀러 왔어. 아니면은 우리 집에 식구가 8이야. 뭐 이런 집들이 있는 거죠. 가사 노동들도 많이 하시고요. 또 가만히 있지를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하다못해 뭐 집이 이를테면은 2층이야. 뭐
근데 이제 내가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뭘 했어. 아니면은 옥상 청소하느라 내가 지난주에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느라 그래서 무릎이 아파.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쉬는 거. 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나 젊었을 때랑은 다르게 내 회복력 자체가 차이가 나거든요. 네. 젊었을 때 생각하고 일을 하면은 그만큼 더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잘 쉬시는 게 어쨌든 첫 번째. 그리고 그 쉬는 걸 바탕으로 했을 때 그 다음에 운동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운동을 하는 거는 제대로 쉬지 않고 운동을 하면 그건 운동이 아니라 노동이 되어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잘 쉬시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적절한 운동을 하셔라.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게 또 운동을 했을 때 우리가 그렇잖아요. 운동을 하면은 근육이 이제 나한테 신호를 보내는 거잖아요. 나 이만큼 일하고 있으니까 영양분을 더 보내줘. 그래서 이제 근육으로 이것저것 이제 보내서 근육만 이제 커지는 건데, 근육이 강화되는 건데, 그러려면 그 재료 공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먹는 거. 결국에 잘 쉬고 운동 적절하게 하시고 그리고 잘 먹고, 이 세 박자가 잘 이루어지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잘 쉬고, 잘 먹고, 운동 적절하게 하시고. 적절하게 하는 거. 운동하라 그러면 또 진짜 무리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저희 엄마도 보면 좀 자극적이에요. 아, 운동은 네. 예, 아주 이렇게 막 힘들게 하고 나야 뭔가 했다라는 네네. 성취감을 느껴서 네. 나중에 또 아파하시는. 맞아요. 그래서 진짜 그 적절하다는 말이 참 애매모호한 말인데, 그 적절한 운동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한테 가장 많이 권하는 거는 아쿠아로빅, 물에서 하는 운동을 좀 많이 권하거든요. 물에 들어가 있으면 그만큼 관절과 이제 뼈에 있는 하중이 그만큼 덜 가기 때문에 이제 부담은 덜하고, 근육은 그만큼 내가 이제 쓸 수 있기 때문에 물에서 하는 운동을 좀 제일 많이 권해드리고요. 네. 그리고 가벼운 등산할 때 꼭 끝까지 올라가려고 하지 마시고 네. 적당하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네, 그 정도 이제 등산도 저는 좀 권장하는 거예요.